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요. 이 영상은 가입 권유, 상품 판매, 홍보를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2025년 초에 정부가 5세대 실비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강제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치 정부가 보험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 여론의 어마어마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1월 9일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 이게 주체가 의료개혁특위라는 곳이에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정상화를 내걸었던 윤정부, 그러니까 이번 정부랑 이 정권 교체가 돼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현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의 발표였어요. 전 정부에 있었던 의료개혁특위,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 경찰 갑자기 이분들이 무슨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영화 한 장면처럼 깡패처럼 이렇게 우르르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뭐였냐면은, 아니 도대체 갑자기 나와서 막 실비 얘기를 해. 정보 부처라는 곳이, 보건복지부나 금융위원회는 실비 얘기를 하면서 보험사를 왜 편들지? 반응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유튜브에도 4시간짜리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댓글 그리고 이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다 정보 욕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보험사에서나 발표할 법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갑자기. 보건복지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깐부동맹을 맺었나? 왜 폈느냐? 너네가 나와서 왜 보험사하고 짝짝꿍을 맺고 왜 우리가 남이가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상품 잘못 팔았으니까 갤럭시 7이 폭발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그 손실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떠안게 되는 것처럼, 그거는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 보험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정부한테 아이고 형님 우리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실비라는 거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 재가입주기라는 게 이때 도입이 돼요. 2013년 4월 이후에 15년 재가입, 이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여기까지 팔면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1세대에서 2세대로 삐삐에서 시티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티폰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티폰에서도 또 투지폰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재가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리콜을 하는 거예요. 리콜을 해서 강제 전환을 하게끔 그 규정을 만든 게 2013년도였어요. 이때 나오면서 이때는 15년마다 삐삐에서 시티폰으로, 시티폰에서 투지폰으로, 투지폰이 스마트폰으로 강제 전환하게끔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2013년도부터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이 문제예요. 그 이전 세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삐삐를 팔 때는 이 삐삐를 사면은 그냥 80세, 100세까지 쭉 가게끔 재가입 주기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야, 이 법 개정을 해서 강제로 리콜 조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보험사의 손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이 1, 2세대 사람들을 강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1, 2세대가 여러분들 지금 다 1, 2세대 갖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이 여기에요. 우리나라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 2세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뺏어서 리콜한 다음 강제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를 강제라고 했거든.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이거를 갤럭시 폭발을 사고 나는 7을 바꾸고 정부에서 해소하고 그거를 새 걸로 바꿔준다. 그럼 이걸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는 거냐. 그래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욕을 먹어요. 뭐냐, 정경유착, 정치하고 경제, 정치하고 언론이 유착됐다라는 정원유착,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정부가 보험사하고 한패가 됐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보는 것만 보면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4시간짜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도수치료 하지 마, 이거예요. 도수치료. 정확히 도수치료를 저격해서 조준사격을 했어요. 조준사격을. 도수치료 하지 마. 왜? 도수치료라는 게 실비의 최대 문제점이라거든요. 실비가 완벽히 실패한 상품이라고 불리는 거는, 실비가 손해율이에요. 손해율. 맨날 그 뉴스 발표하잖아요. 이 언론 뭐 물타기를 하는 건지, 손해율이 높다, 손해율 적자가 나는 상품을 만든 것만 보더라도 이건 완벽한 실패작이에요. 그런데 실비를 믿고 도수치료하고 연 7천만 원씩, 그리고 뭐 300번 진료를 받는 이 도수치료는 대체 뭘까? 제가 도수치료를 실비와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지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도수치료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도수치료의 상위 탑5, 도수치료로 실비를 청구했던 상위 탑5의 그 고객을 분석을 해본 결과, 뭐 1등도 그렇고 2등도 그렇고, 이 B씨는 70세의 70세의 환자분인데, 이분이 300회 연간 1년에 307회 진료받고 보험금 7,400만 원을 받았어요. 1, 3등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1년에 병원을 300번 이상 갔고 이 마사지인 도수치료를 받았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70대가 300번의 마사지를 이 몸으로 버텼다는 게 있을 수가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이게 슈퍼맨, 원더우먼, 휴먼 안드로이드가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했다고 한 거 보니까 터미네이터가 아닌가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 터미네이터가 많아서 다 실비가 뭐 중증 환자, 뭐 불치병에 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은 다 도수치료 하는 사람들 쓸어가고 있어요. 왜냐? 도수치료를 피봉용, 갤럭시가 계속 폭발을 해. 세븐이 어떻게 해야 돼? 리콜. 현대차가 현대차에 결함이 생겼어. 뭐 화재 폭발 사고다. 리콜해요, 리콜. 리콜 조항을 해서 정부에서 리콜을 한 다음, 이게 리콜 조항이 없으니까 강제로 리콜 조항을 만든 다음에 지금에 판매하는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키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점잖은 발표의 현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단 건전한 의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안심 진료, 그리고 뭐 충분히 보상받는 존중받는 필수 의료라는 이제 이 말로 보건복지부 TV, 여기 이 유튜브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포장을 또 과하게 예쁘게 포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용물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도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결국은 이 도수치료의 저격 현장이었어요. 도수치료. 여기서도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도수치료 비중증, 그러니까 중증도 아닌 사람들이 실비를 상위로 다 타간다. 도수치료만 문제가 아니야. 또 뭐 체위충격과 비슷해요. 이거랑. 그리고 뭐 성형, 그리고 비급여 주사,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수치료의 의료 남발이랑 똑같아요. 비급여 주사를 영양제를 맞아. 근데 문제는 이것도 너무 자주 맞으면 또 안 좋다는 거. 근데 죄다 뭐 필수 치료는 없고 다 뭐 도수치료 판이다. 도수치료 좀 하지 마. 한마디로 도수치료 하지 마. 니 돈 니산해. 도수치료는 앞으로 내 돈 내산해. 이게 뭐냐? 관리급여라는 발표를 해요. 관리급여. 이 내용이 이제 말이 어려워지니까 용어를 너무 어렵게 썼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도수치료 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관리급여라는 표현을 써서 남용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이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서 관리급여로 전환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심사평가원,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 제가 급여가 뭐고 비급여가 뭔지는 오징어 게임과 실비 편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급여와 비급여는 전혀 이제 통제가 안 돼. 급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타당했는지, 이 치료가 필수였는지, 이 치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는 문제가 되고 급여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비급여 있는 거를 급여화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 도수치료가 과연 이 환자가 이 70대 고령 환자가 300번을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동안은 전혀 터치를 안 하다가 이제는 관리급여로 바꿔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거예요. 모니터링을 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야, 니돈리산 90%이 도수치료를 90% 95%를 자기 부담, 본인 부담해라. 이거를 복지부가 발표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야, 니돈리산에 그리고 발표가 세요. 그리고 야, 지금 이게 이 환자가 정말 아파? 죽을 뻔 걸렸어? 이게 지금 300번을 받는 게 맞아? 재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부족해. 이거 왜 이걸 하는 거야?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퇴출시키고 비급여 사용 목적 이거를 명확히 해라. 야, 이거를 의료 처치 기록 명확히 해. 비급여 재평가해.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막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하고 가장 타격을 받는, 가장 반발하는 단체가 뭐겠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고 뜨끔하는 거는 당연히 안과 정형외과예요. 여기 이 안과 정형외과 실비, 이 실비가 지급되는 분포에서 5천억과 1조, 여기서 이제 탑을 달리고 있는 게 이 안과와 정형외과가 핵탄두를 맞습니다.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듯 안과 정형외과 두 곳을 폭탄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왜 그동안 안과 건물을 잘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수치료 하지마. 이 안과는 백내장 이거네. 백내장 비급여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이 수술을 말하는 건데, 안과랑 정형외과는 폭탄 맞았어요. 이 두 개예요. 두 개. 정확히 이 두 곳을 정조준을 해서 핵을 날렸어요. 그래서 제일 큰 반발이 나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정말 보험사를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오해를 여기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정확히는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질 않아. 다만 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 의료개혁 특위 정부에서 말했던 요거는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배경, 추진 배경. 이 백그라운드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실비의 문제점이 과도한 보상이에요. 과도한 보상. 뭐냐면은 이 도수치를 받아도 내가 자부담이 5,000원 아니면은 만원, 입원하면은 빵원, 자부담이 거의 옛날 실비 거의 없기 때문에 비급여가 너무 과도한 보상을 해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증가.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의료비가 증가한다. 실비를 가입 안 한 사람보다 실비를 가입하면은 4배의 의료 쇼핑을 한다. 의료 쇼핑, 그리고 병원 투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병원 투어죠. 이 300번을 1년에 가면은 주 5일을 쉬지 않고 주말만 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 빼고 나머지 평일은 다 병원 투어를 갔다는 건데, 오늘은 1층부터 5층까지 병원에 있으면은 5층 성형외과, 4층 피부과, 3층 안과, 2층 정형외과, 1층 가정의학과 맨날 하루 종일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 실비 가입한 사람은 실비 의료비가 4배더라. 왜 이렇게 실비 의료 쇼핑을 가냐?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낸 돈이 있잖아. 내가 낸 돈 본전 뽑으려면은 매일매일 쇼핑을 가야 돼. 내가 낸 돈 너무 아깝잖아. 실비가 비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남용,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거죠. 이 실비 때문에. 실비를 놔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의료 쇼핑이 됐다. 실비 덕분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 보건복지부 직원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의료 쇼핑, 의료 오남용. 오남용 하지 마. 실비 때문에 의료 오남용 펼쳐지고 있어. 두 번째, 필수 의료. 필수 의료를 왜곡시킨다.
의료 시장의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의료를 왜곡하고 있어. 뭐냐? 이 정형외과 안과 쏠림이에요. 도수치료가 떼돈을 벌고 실비 때문에 불필요한 생내장 수술까지 막 이제 벌어지니까 안과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안과나 정형외과가 떼돈을 벌어. 그러면은 의사들이 바보는 아니죠. 바보가 아니니까 의사들이 의사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정형외과 안과로 쏠린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필수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서 임산부들이랑 이 소아들이 전공의가 없어. 소아과 기피 현상이에요, 산부인과. 그래서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을 하자고 했더니 67%안 모이고 소아과는 더 심해서 이제 25%. 이 소아과가 진짜 문제인데 소아과는 자기 애기들 보는 게 어렵지. 애기들 통제도 어렵고 또 부모도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소아과가 정말 어려운 직종인데 돈도 못 벌면은 누가 가겠어. 소아과, 산부인과 다 이제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찾고 이렇게 의료를 왜곡시키는 게 실비 때문이다. 실비에서 자꾸 도수치료 해주니까 도수치료 떼돈 벌지 누가 소아과 가고 싶겠어요. 이거 대단하죠. 이게 25%가 어찌됐건 딱 두 가지예요. 의료 남용 그리고 필수 의료가 전공인 모집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 건보 증가가 이게 왜 이게 있냐면은 건보는 멘붕이었어. 멘붕이 뭐냐? 이게 지금 이 실비가 의료 쇼핑을 남용을 하는 게 왜 건보리랑의 문제냐면은 이게 정형외과도 안과 가서 정형외과를 가서 도수치료 받아도 의사하고 눈만 마주치고 나와도 급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0% 도수치료가 비급여이긴 하지만 의사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건보 재정의 누수가 나오는 거예요.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랑 상담만 해도 지금 건보가 의료 쇼핑 때문에 건보리랑이 같이 스플래시 데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비의 문제가 보험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의 문제예요. 건보 재정이 지금 실비 때문에 당연하지. 사람들이 주사만 한 방 맞으러 가도 급여에서 다 주는데 의사랑 상담만 해도 급여의 지출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의료 남용으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엄청난 적자가 되는 거예요. 실비 때문에. 불과 2021년도에 86조에 달했던 이 건보 진료비가 2023년 4년 만에 2배가 돼요. 2배 80조에서 120조 2배가 상승하는 거는 사실은 실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출이 많아졌고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건보가 멘붕이 왔고 심지어 최근 기사에는 세금으로 맨징을 하겠다. 해치 이 건보 적자를 도저히 건보만 모아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세금으로 메꾸겠다. 세금으로 해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건보가 엄청난 멘붕에 빠졌기 때문에 실비 때문인지 아니면은 고령화 때문인 저출산 고령화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비가 그 한 축에 그 문제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어. 1월 9일 날. 그리고 반응은 어땠나 봤더니 필수 의료 살리기다. 의료 정상화다. 하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는 왜 우리가 남이가 이걸 해? 왜 보험사랑 짝짝꿍을 하는 거야? 라고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양관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특히 가장 반발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지만 정형외과와 안과를 필두로 한 과잉 오남용이냐. 그리고 환자단체는 비급여 축소를 반대. 그냥 여기서는 당연하죠. 왜? 도수치료를 막 열심히 도수치료가 좋아서 받을 수도 있지. 도수치료로 1년에 300번씩 받을 수도 있지. 7천만 원 받을 수도 있지. 그거를 왜 하지 말라 하는 거야? 당연히 엄청난 이 반대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의료 선생님들은 여기 했던 말을 보면 이 병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수 치료는 필수 의료를 하지는 도수 치료가 필수 의료가 규정은 안 된다. 이 마사지가 이거를 필수 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의료상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게 꼭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결함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야 우리 때문 아니야 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떤 논리적인 비약은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건경험학과 교수님은 필수 의료의 중증 질환 증식의 불량성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건강보험 개혁과 유사한 방향이라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필수 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로, 그리고 경증, 도수치료인 경증 환자가 아니라 실비는 중증 질환 위주로 가자고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여기서는 또 손보협회도 같이 오셨네요. 손보협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손보협회 이사님께서는 의료의 왜곡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국 의지에 공감한다. 당연한 소리죠. 당연히. 그리고 중증 질환 위주로 개편이 타당하다. 당연히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게 있어서. 그리고 경제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에서는 비급여 실태를 파악해서 비급여를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은 약간 정치적인 색상이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뭐였냐면은 비급여, 그러니까 도수치료 같은 거는 이게 보험사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보험사의 마진으로 이 도수치료 비급여 보험금을 주는 줄 아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 도수치료가 다 계약자 돈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 돈을 많이 걷어서 주는 거지 보험사 사비로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수치료를 퍼주기를 하는 거죠. 계약자들 돈을 모아서 이 의료 쇼퍼 그리고 이 터미네이터들한테 퍼주기를 하는 거는 비급여는 퇴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또 환우 대표는 비급여를 축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좀 나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큰 요점은 도수치료 하지 마.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강제전환이라는 이 단어, 강제전환에 주는 이 강제탄압, 강제전환, 무력진압, 계엄령, 실비계엄이잖아, 계엄. 그러니까 실비계엄 사태, 실비 비상사태였는데 사실상 이렇게 너무 센 강제전환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다. 이미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중국이면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백지 시위가 나오는 판인데 결국 어떻게 됐냐? 실비계엄 해제됐어요. 결국 실비계엄령은 논란이 잘 없던 일로, 그래 없던 일로 해. 없던 일로. 그래 1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막 반발을 해. 왜 너네 깡부동면 맺고 보험사 편들어, 요것만 이제 막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없앴어. 이때 정책토론회 1월 9일만 하더라도 필요시 법 개정, 그러니까 이 강제전환 법 개정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었는데, 이거를 4월 1일 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종 발표 안에서는 빼버렸어요. 법 개정 안 한다로. 없던 일로 됐어. 없던 일로. 실비계엄은 해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날짜가 좀 굉장히 공교롭다. 날짜가 하필 만우절. 이게 4월 1일 만우절날 발표를 했다는 거는 금융위원회가 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이 많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필이면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날도 4월 4일,
이 죽을 숫자 2번에 4월 4일날 발표했는데 여기 이번 발표도 하필이면 만우절 4월 1일. 그러니까 뭐 우연이겠지 우연. 우연이겠죠 우연으로 그냥 4월 1일은 뭐 그날 뭐 이 길일이었나 봐 길일. 점을 쳐보니까 4월 1일이 좋은 날이라서 발표를 했지만 자꾸 우연히 반복되니까 좀 필연처럼 보이는 오해겠죠 오해. 결국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느냐. 총 정리를 하면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은 의료가 붕괴됐고 이 도수치료가 남발되고 있고 건보는 적자가 받고 있고 보험사는 관련 없이 그러니까 보험사는 떼놓고 보험사는 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보험사 이익을 대번한 것처럼 눈에 뭐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의료 정상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꼭 보험사에 편들기 위해서 이런 개혁의 방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의료 쏠림, 정형외과, 안과의 의료 쏠림 그리고 이 의료 남발 그리고 건보의 악화, 건보 지정의 악화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하자고 나온 건데 여론의 문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거를 이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의료개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당연히 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의료개혁의 입장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좌우로 나눠서 정치적 싸움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공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악플을 달고 뭐 정부를 욕을 하면은 정부는 당연히 이 부정적 여론을 보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은 물론 이 개혁이 실패로 사면천하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아마 이 방향은 갈 것 같아요. 지금 문제점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뭐 건보지정 약화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의료 쏠림도 그렇고 결국은 공정과 상식으로 가겠죠. 거대한 줄기는 그쪽을 향해서 갈 거고 다만 이 강제전환을 하게 되는 요거를 이제 요게 진짜 문제인데 이 강제전환이는 이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강제전환을 하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성이 거의 없어요 이 강제전환은. 왜냐? 실비 전환하면은 강제전환을 시켰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제일 최대 문제지 뭔지 알아요? 백내장 보상이 안 돼요.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실비가 나뉘어요 정확히. 2016년 딱 이 기원 후 이렇게 딱 바뀌면서 백내장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히 약관에 써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백내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환하는 순간 1,00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내장 수술 받았어. 그러면 내가 옛날 걸 가지고 있었으면은 1,000만원을 원래 받았어야 돼. 근데 정부가 강제전환 시키면서 1,000만원을 못 받게 됐어. 그건 누구 탓이에요? 강제전환 시킨 정부 탓이 되잖아요. 정부가 이거 보상해줘야 돼요. 왜? 너네가 강제전환을 해서 내 거 1,000만원 못 받았다. 내 돈 내놔. 가만히 있겠냐고 이거 백내장 수술 했던 사람이. 내 1,000만원 내놔 라고 하겠지. 1,000만원이 문제가. 한 명이 1,000만원이야 백내장 수술이. 10명이면은 1억 100명이면은 10억 뭐 1,000억 조 뭐 가겠죠. 정부가 다 보상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왜 백내장이 안 되냐라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는 2편을 마저 시청 부탁드리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문의 주시고 궁금한 점이 없더라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감사히 읽겠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